그 사람이 통일을 하면서부터 일본 사회가 이제는 하나로 뭉쳐요. 그 대신에 일본은 당시 세계에서 봤을 때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세력과 조선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문약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국방이 허술해지고 사기가 떨어져 있는 조선 군대가 정면을 맞닥뜨린 게 바로 임진왜란. 근데 임진왜란은 또 하나 지도자가 국제 정세를 잘못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허술하게 대비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 어땠느냐? 조선의 선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스시마가 조선에 끊임없이 이 사절을 보내길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들아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데 스시마가 생각했을 때는 조선이 조공 바칠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와서 한번 일본의 상황을 봐달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황윤기를 정사로 하고 김성희를 부사로 하는 그와 같은 이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을 해요. 그러한 사람들이 교토에 가서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요. 실제로 자기가 아는 세계관에서는 이 조선이 말이죠, 자기들 속국인 줄 알고 애교 사절을 대단히 무례하게 돼요. 우리 정사와 부사 앞에서 갓 태어난 말이죠, 어린 자기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을 안고 나와가지고 얼러대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애교 사절을 대접하는 걸 아나무인으로 하고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들이 명을 치러 갈 테니까 길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황윤기라고 김성일이 깜짝 놀라요. 이런 정말 무례한 또는 터무니없는 요구.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막상 조선에 와서 말이죠, 왕 앞에서 출장 보고를 할 때는 엉뚱한 소리를 해요. 황윤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교토에 가봤더니 통신수길이 전국을 통일하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교토 안에 지금 살벌한 기운이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나 부사로 갔던 김성희는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도요토미 히데요시니까 사람이 원숭이처럼 생겨가지고 실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별명이 원숭이였어요. 볼품없게 생겼고 쳐들어올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선조가 황윤길의 손을 들은 게 아니라 오히려 김성일의 손을 들어요. 지금 괜히 이 군대를 일으킨다든지 하면은 분란이니까. 물론 당시에 붕당 정치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들의 농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속에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당한 것이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규슈 북쪽에 오늘날 가면 나고야라는 조그마한 그 마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일본 중부에 있는 나고야라고 하는 큰 마을하고 한자가 좀 다릅니다만 그 나고야에 6개월 동안 성을 쌓고 15만 군대를 집결시켜요. 거기에 교토에서 출정식을 하고 거기에 교토에 사는 사람들 몰려 나와가지고 무은 장구를 비는 세레모니를 한다. 거기에 그리고 집합시가 자기가 스스로 나고야 성에 가가지고 진두지휘 해가면서 마침내 군대를 발진시키는데 15만 대군을 보내게 됩니다. 그 15만 대군이 부산에 상륙을 해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송상원 등이 장렬하게 전사하며 싸웠습니다마는 이미 방비가 허술했던 조선의 군대들은 곳곳에서 패하게 돼요. 탄금대 같은 데서는 오히려 이 세제를 지켰으면 나았었는데 평지에 진을 친다든지 등 전술의 실패 이런 것도 해가지고 불과 부산에 상륙한 지 2주일 정도 만에 서울이 함락이 돼요. 아마 여러분들 요새같이 교통이 발달한 시대 길이 잘 뚫렸어도 서울에서 부산 아마 맨몸으로 뛰어가라고 해도 일주일은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상륙해가지고 서울까지 오는데 한 보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얼마만큼 허술했는가. 그러다 보니까 선조는
도망을 가게 돼요. 노비문서가 불탄다든지 등으로. 그걸 노비문서가 불타는 것은 민중들의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는 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울분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선의 국토 전체가 유린이 돼요. 고니시가 이끄는 제1군, 가또가 이끄는 2군, 이러한 군대가 오늘날의 그 두만강 유역, 해령이라든지 이런 곳까지 장악하고, 손조는 의주 쪽으로 도망가서 여차하면은 압록강을 건널 생각. 1년 만에 결국은 조선 전토가 유린당하는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때 조선 각처에서 의병이 봉기를 해요. 의병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있는 하나의 훌륭한 전통이자 특이한 거라고 했어요. 그야말로 자기 향토를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고 한 건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고대에서도 나오지만 임진왜란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 그 전통이 300년 후에 다시 나타나는, 결국 청일전쟁 때도 나타나고 그 후에 일본이 대한제국을 패멸시키는 과정에서도 의병이 나타나. 그러나 의병 세력들이 각지에서, 물론 그것을 이끄는 사람들은 이 주작 또는 성리학 이런 것들을 몸에 일으킨 양반들도 있었지만, 농민들도 또 해군 이끌었었던 이순신과 같은 장군들이 바닥 병참로라고 할까, 일본인들의 병참을 끊는 사건. 또 한편으로는 명이 원조하는 군대를 보내요.